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죠. 2026년 8월 4일 오후 1시 3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화기를 발명한 벨에 관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참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또 발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 사람이 이제 디스커버리 선정 위대한 미국인에 선정이 됐다는 거죠. 위대한 미국인, 디스커버리가 선정한 위대한 미국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첫 번째가 로널드 레이건, 에이브럼 링컨,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이 사람이 여기 있네요. 29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BC 선정 위대한 영국인. 여기도 벨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57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BC 선정 위대한 캐나다인.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위대한 영국인에도 들어가 있고, 위대한 미국인에도 들어가 있고, 위대한 캐나다인에도 들어가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3개국의 위대한 인물이 다 들어가 있다. 3개국이 선정한 그런 위대한 인물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기도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 9위에 들어가 있네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이렇게 9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아주 이 수염이, 구레나루 이 수염이 참, 일품이죠. 이 눈이 우리말로 하면 눈이 똘망똘망합니다. 출생은 1847년 3월 3일에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 에든버러에서 태어났다. 아일랜드, 에든버러. 여기가 지금 스코틀랜드인지 하여튼 영국인지 그렇잖아요. 사망은 1922년 8월 2일 75세로 사망했다. 사망한 장소는 캐나다 자치령 노바스코샤 베인브리에서 사망했다. 태어나기는 그러니까 영국 영에서 태어났지만 스코틀랜드라 하여튼 여기 에든버러라고 나온 거 보면은 스코틀랜드 아니면은 영국 본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그죠? 국적은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자치령, 미국, 국적이 이제 3번씩이나 국적이 바뀝니다. 직업은 과학자, 기업인, 학력은 에든버러 대학교 중퇴,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음성학 중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은 NAS 회원, 알버트 메달, 존 브리지 메달, 엘리엇 크레슨 메달. 배우자는 메이블 가디너 허바드, 1877년에 결혼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는 3명, 종교는 유니테리언, 불가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스코틀랜드계 및 캐나다계 미국인 과학자이자 기업인, 미국을 대표하는 통신기업인 AT&T의 설립자이다.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알려져 있었다고 서술한 이유는 후술한다. 과학자로서 반박할 수 없는 사기꾼이고
앞서서 전화기를 만든 발명가들에게는 만행을 저질렀으나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자선사업가로선 적지 않은 업적들을 남겼다. 멀리 갈 것 없이 헬렌 켈러의 인생을 바꾼 장본인이다. 즉 어떤 의미로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별이냐 또는 다른 사람이 발명을 했냐 뭐 여러 가지가 이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연구한 걸 훔쳐와서 또 자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도덕적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장애인들에게 자선사업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그 속담과도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태어났고 캐나다로 이민, 다시 1882년에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귀화하였다. 전화기를 발명했나? 잠깐만요. 한동안 실용적인 전화기의 최초 발명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의 조사 결과로는 다른 발명가들의 특허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발명해서 특허를 낸 것을 자기 것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특허 도둑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전화기 시제품을 최종 정립한 사람은 안토니오 무치이며 그 외에도 필립 라이스가 전화기 원리를 정립했고, 한때 벨보다 2시간 특허가 늦어 등록하지 못했다고 알려진 엘리샤 그레이 역시 전화기 개발의 선구자였다는 것도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라는 건 말이죠. 흔히 이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다른 발명가들이 발명한 것을 이 사람이 이제 특허를 가로채긴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알려졌던 사람은 안토니오 무치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벨보다 특허 등록을 2시간 늦게 하는 바람에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그런 타이틀을 뺏긴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토니오 무치.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거죠.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이제 벨이 특허를 빼앗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이탈리아계 미국인 무대 기사이자 발명가로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는 이 사람이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카나 대공국의 피렌체에서 9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1831년 혁명에 휘말려 들어가 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해 토스카나 대공국을 떠나 1835년 쿠바로 이주하였고 1850년에 미국에 도착하였다. 뉴욕에 정착한 무치는 수지 양초 공장을 설립하였고 1854년에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21년 먼저 전화기를 발명했다. 바로 먼저 내가 얘기했던 벨 있잖아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무려 21년이나 일찍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발명품인 전화기를 영구적으로 특허에 등록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1871년부터 매년 $10를 지불해 갱신하는 일시적 특허를 얻었다.
그러나 돈이 부족해 해당 특허는 1874년에 만료되었다. 1871년 스테튼섬 참사에 휘말려 부상당하기도 했다. 1876년 안토니오 무치는 연구 특허를 얻기 위해 자금을 구하러 회사를 이곳저곳 찾아가지만 그 틈을 타 벨이 안토니오 무치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무치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안토니오 무치는 이탈리아 출신의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판사는 기계식 전화기는 무치가 전기식 전화기는 벨이 발명했다고 판단해 기계식과 전기식 전화기에 대한 특허를 벨에 넘기는 것을 확정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특허를 이제 냈는데 그 특허가 뭐냐면 영구적인 특허가 아니고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특허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푼돈을 내서 그때 이제 연장시켜가는 그런 특허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영구 특허를 내려고 했지만은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내질 못했는데 그때 이 그레이엄 벨이 그를 이제 이 사람이 발명한 전화기를 그레이엄 벨이 이제 특허를 냈다고 하죠. 영구 특허를 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레이엄 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거죠. 소송을 내가지고 재판을 끌고 왔는데 판사가 그 당시 판사가 판정을 내리긴 이렇게 내렸다는 거죠. 기계식 전화기는 무치가 발명했고 전기식 전화기는 그레이엄 벨이 발명했다고 이제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사후 인정. 2002년 6월 11일에는 미국 하원에서 안토니오 무치 전화기 발명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완벽히 최초의 전화기 발명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화기 시제품을 정립한 발명가로 정식 등록시킨 것. 하지만 상원에서는 2003년에 부결시켰다.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1990년 영화 데브3와 HBO 시리즈 소프라노스에서도 언급된다. 어쨌든 사실상은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공적인 기록에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젠가 내가 인가 없는 학교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대안학교 이런 걸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대안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그거를 졸업장을 인정해 줍니까? 졸업장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정규 학교를 다니게 되면은 아무리 꼴찌로 졸업을 했어도 졸업장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낸 사람을 공적으로 발명가로 인정하는 것이지 특허가 없는 사람은 공적으로 인정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지만은 전화기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공적으로는 그레이엄 벨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뭐든지 검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토니오 무치보다 훨씬 빠른 1837년에 이미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제시되어 있었다. 1837년에 세일럼의 물리학자 겸 내과 의사였던 찰스 페이지는 전자석에 의한 소리 방출과 전류 방해 속도에 따른 소리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에 바탕을 두고 1854년에 벨기에의 샤를 브루셀이 프랑스 잡지인 일러스트라시옹에
자신이 창안한 생각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장거리 통신 방식과 금속판 진동을 통한 진동과 배터리 전류 변화를 통한 음성 전달 방식이었다. 사실상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완전히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전에 벌써 내과 의사 그런 직업을 가지고 내과 의사를 지냈던 사람이 이 전화기에 대한 기본 원리를 정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벌써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하기 훨씬 전에 벌써 내과 의사를 지내던 한 사람이 전화기의 원리를 벌써 연구해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무치보다 훨씬 빠른 1837년에 이미 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제시되어 있었다. 1837년에 세일럼의 물리학자 겸 내과 의사였던 찰스 페이지는 전자석에 의한 소리 방출과 전류 방해 속도에 따른 소리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결과에 바탕을 두고 1854년에 벨기에의 샤를 브루셸이 프랑스 잡지인 일러스트라시옹에 자신이 창안한 생각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은 장거리 통신 방식과 금속판 진동을 통한 진동과 배터리 전류 변화를 통한 음성 전달 방식이었다. 이런 수많은 이론들을 합쳐서 1858년에 필립 라이스라는 독일인 교수가 최초의 전화기를 할 수 있는 다스 텔레폰을 만들었고 1863년까지 꾸준히 개선을 실시했다. 더군다나 이미 1886년 기록에 따르면 벨은 이미 10대 시절에 1862년에 이미 에든버러의 공작소에서 이 제품을 직접 구매까지 했고 1876년 특허 신청 직전인 1875년 스미스 소년 박물관에서 조셉 헨리의 연구실에서 이 모델을 다시 확인했다. 여기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네요. 아까는 바로 그 내과 의사라는 사람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독일에서 이제 교수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스 텔레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제품까지 내놓고 이제 꾸준히 연구를 계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에 등록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지만은 그레이엄 벨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전화기에 대한 이론도 발표를 했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벨을 전화기 발명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완전한 발명가는 아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볼 때는 그레이엄 벨 이전에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기에 대한 그런 이론과 그런 걸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라이스의 전화가 대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전화 관련 특허 소송과 1885년 벨의 특허 무효 조사가 있었을 당시에 라이스의 전화기 시제품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기에 무효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3년 9월 영국에서 기록이 나왔는데 1930년대에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실험을 했을 때 필립 라이스의 전화는 제대로 작동했다. 그러나 당시 박물관 사정이 열악해서 박물관과 제휴한 스탠다드 텔레폰 케이블사는 사업 파트너였던 벨 전화 회사의 후신인 AT&T의 눈치를 살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 라이스는 이렇게 굴욕을 당한 후 지병이 악화되어 발명 활동을 그만둔 후 40세로 사망했고, 사후 필립 라이스의 묘비에는 전화의 진정한 발명자 필립 라이스라고 적혔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화기 발명자는 이 사람이네요. 사실상의 전화기 발명자는 이 필립 라이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화기에 관한 이 특허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40세로 사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산용액을 이용한 음성 전달이라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실험 아이디어는 도둑질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벨은 18세에 헬름 홀즈의 소리급세 측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독일어 실력이 부족했던 벨은 배터리가 소리를 전신선으로 전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870년에 영국을 떠나면서 착각을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벨의 착각은 1928년 출간된 벨의 조수인 캐서린 맥킨지가 쓴 전기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것은 벨의 노트에서 2주가량의 공백이 있은 뒤 갑자기 배터리가 아니라 산용액을 통한 실험이 나타났다는 사실에서였다. 그것은 1876년 3월 10일에 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작 벨은 2월에서 3월 초순까지 워싱턴 DC에서 로비를 벌이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벨의 사기 행각이 시작됐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다른 사람이 실험실에서 성공한 그거를 도둑질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낸 특허를 도둑질했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예요. 벨의 사기극을 밝힌 가장 큰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벨의 실험 노트였다. 그는 2월 14일에 특허를 신청했는데, 기이하게도 당시 상원에서는 발명품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입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그리고 3월 7일에 연구실로 돌아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허권이 3주 만에 나오는데,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서 1876년 3월 2일에 벨과 같은 보스턴에 기반을 둔 티모시 스테빈스는 유압 엘리베이터에 대한 특허를 요청했으나 5개월이 지난 8월 15일에 처리되었고, 뉴 헤이번의 윌리엄 게이츠는 1874년에 요청한 특허가 1876년까지도 처리되지 않았다. 특히 2월 19일에 특허 심사관은 벨에게 특허가 3개월간 보류될 것을 통보했었다. 심사관은 3개월 뒤에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1877년 에밀 베를리노의 마이크 특허는 우선권을 부여받은 결과 13년 만에 특허를 얻게 되었다.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참 많네요. 빠른 특허가 나온 것은 벨과 완전히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과학자 엘리샤 그레이 전화기와 실험 보고서 때문이었다. 엘리샤 그레이는 빈손으로 찾아온 벨과 달리 2월 14일에 전화기와 보고서를 들고 특허를 신청했고, 거기서 그레이 발명 특허권 보고 신청서 3페이지에는 벨의 노트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실험 기구들이 그려져 있었다. 즉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엘리샤 그레이는 벨보다 특허를 늦게 등록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이 계획한 스케줄에 맞춰 제때 정확히 등록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제대로 된 보고서와 시제품은 엘리샤 그레이가 벨보다 더 빨리 제출했다. 벨이 전화 연구 특허를 훔쳐서 등록할 동기도 충분했다. 벨의 연구는 진전이 없었고, 집주인과 후원자들의 압박, 거기에 후원자 겸 부인이 될 메이블 하버드의 아버지인 가디너 허버드는 교사 노릇을 그만두지 않고 전신기 개발에 주력할 것을 결혼 여부를 두고 강요했다. 그리고 벨이 3월 10일에 가서 아래의 날조되다시피 한 실험 일화를 만들 때 이미 그레이는
1개월 전에 모든 실험기구와 보고서를 제시했다. 베리 조수 왓슨이 그레이 연구실에 자주 간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벨은 그레이의 아이디어와 실험을 모두 베껴서 정치 로비를 통해 특허를 강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참 이게 나쁜 놈이네요.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다 그죠. 이 사람 조수가 이 사람하고 같이 연구하던 이 사람 조수,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비서 역할이죠. 이 사람 비서 역할하는 사람이 그 진짜 전화기를 발명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 사무실에 자주 오락가락 했다는 거죠. 그 사람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기술을 빼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남이 연구한 거를 빼돌려서 자기가 이제 특허도 냈고 내가 이제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참 윤리적으로 참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 나쁜 놈이죠. 당시 특허 심사권이었던 세나 피스크 윌버는 베리 특허를 맡은 법률 회사의 동업자인 마셀러스 베일리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베일리의 요구로 윌버는 베리 특허 서류가 먼저 도착한 것으로 고치고 1876년 2월 26일에는 아예 베일리의 협박으로 그레이 특허 도안과 전파 송수신 방법을 벨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에는 윌버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주 진술을 바꿔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으나 최종 진술서의 원본을 피해자인 앨리스 샤 그레이에게 보냈었고 자신이 진술이 취해있든 아니든 진짜임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편지를 남겼다. 이후 벨은 이런 의혹을 적극 부정했다. 그러나 1910년 벨과 그의 아내 메이블이 사위인 길버트 크로스가 쓰고 있는 벨의 전기에 쓰일 원고를 보냈는데 거기서 벨은 윌버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자신인 그레이 서류를 전혀 보지 못했고 윌버가 1876년 2월 14일에 그레이와 자신의 특허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한 단락을 보여줬다면서 그 단락을 인용했다. 이는 벨 자신이 실험한 3월 12일 이전에 2월 14일에 그레이가 실험한 내용의 핵심 비밀을 사전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말이지, 이 세상이란 거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얼마나 약삭빠르게 이용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연구 성과가 훌륭하고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나 법률을 잘 이용을 못하면 혼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은 남한테서 이 기술이나 이런 걸 도둑질했지만 그 당시에 이 제도, 국가의 제도, 법률 이런 거를 약삭빠르게 이용해서 이제 특허도 등록하고 약삭빠르게 행동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남의 기술을 훔쳤지만 공식적으로는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또한 조지 브라운을 통해 1876년 1월 29일에 영국에 특허 신청을 먼저 내려고 했는데 이미 1월 26일에 조지 브라운을 만난 벨은 자신이 특허 신청 서류의 사본을 제시했는데 이후 이 사본은 1878년에
다우드 소송 때 베리 법무팀이 가져간 이후 다시 등장하지 못하다가 1885년에 재등장했다. 30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본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서류에는 베리의 액체 송수신기 개념과 가변 저항 개념이 일치 없는 다중 전신기에 대한 내용만이 존재하고 마지막 문장에 가서야 소리 혹은 소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서류는 이후에 증거 및 소송 관련 서류로 제기되지 못한다. 그러나 그레이가 베리 자신이 액체 송수신 장치 연구를 훔친 것을 안 것은 후에 베리 전자석 송수신 장치를 개발하고 난 뒤였는데 액체 송수신 장치 특허가 없었다면 전자석 송수신 장치 개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웨스턴 유니언사가 그레이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를 두고 위인전이나 과거 기록에서는 웨스턴사가 베리 제안을 거절했다가 벨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레이를 꼬드긴 것이라는 주장이 정설로 기록되었지만 이미 1872년에 그레이는 자신의 회사를 웨스턴 유니언사와 제휴해서 웨스턴 일렉트로닉스로 개칭하여 협력업체로 자리 잡았고 1876년은 벨의 조수인 왓슨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미국의 주요한 전기회사로 자리 잡은 상태였다. 즉 자회사의 소송 문제에 본사까지 끼어든 것이다. 아무튼 그는 비열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따내 1877년 미국 전기전신을 설립하였으며 이 발명으로 받은 볼타상을 기금으로 볼타 연구소를 창설하여 농화교육에 전력하였다. 그 밖에 광선 전화의 연구에 여러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 시험용 전화기로 연구하다가 조수인 토머스 왓슨에게 전화로 왓슨 이리로 좀 오게 라고 통화했고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전화 통화라는 에피소드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화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여러 인물들 특히 조수들의 기록에서는 나타나지만 벨의 기록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는 왓슨을 부른 이유가 황산 내지는 산 용액을 쏟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실험에 산 용액이 쓰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산 용액을 통한 송수진 장치는 바로 그레이와 벨의 지루한 특허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후 벨은 전자석을 통한 송수신 장치를 만들면서 사실상 산 용액을 이용한 송수신 장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왓슨은 이후 특허 소송 과정에서도 전자석 송수신 장치 발명에도 여러 해 실험을 같이 했고 말년에 벨과 같이 한 실험들과 인생에 대한 자서전을 남겼다. 벨의 아이디어가 기록된 벨의 연구 노트는 1974년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이에 가족 소유물로 보관되어 있었는데 벨의 사후 1974년까지 딱 한 명의 역사학자만이 이것을 열람했다. 이후에 미국 의회로 이관되었으나 이후에도 딱히 열람할 사람이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이런 연구들이 시작됐다. (2002년 6월) 미국 하원은 안토니오 무치를 전화 발명자로 공식 인정하였다. 완벽히 최초 발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전화기 발명에 공헌하고 시제품을 정립한 발명가로 등록된 것이다. 그리고 안토니오 무치를 비롯하여 필립 라이스와 엘리샤 그레이를 비롯한 여러 발명가들의 전화기 발명 기록들도 공식 기록으로 등록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2003년에 부결되었다. 방금 전에 내가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한때 그 미국 의회에서 이 사람을 세계 최초로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미국 국회에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했는데 나중에 상원에서
이 미국의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상원에서 부결됐다는 거죠. 상원에서 이 사람이 아니고 그레이엄 벨이 이제 그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리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승리해도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사실 심리가 또 대법원에서 또 이루어졌다 할 때 그 판결이 뒤집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했어도 하원에서 아무리 그 결의가 됐어도 상원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36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맺고 오늘도 이 시간이 있고 내일도 시간이 있는데 오늘 또 한 번 더 녹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하고 생각이 없으면 또 내일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시작별 연구소 여기를 이제 다음엔 하도록 하겠습니다.